오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나온 건 진짜 이것밖에 없잖아. 새로 나온 거는 오메가밖에 없어. 나머지는 근과 계수 관계.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차 방정식 일단 풀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나 4차 방정식 풀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었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되게 보기가 힘들겠지만 조립제법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런 것도 이용해서 얘네들 인수분해한다 생각을 하는 거였죠. 인수분해처럼 해서 는 0이니까 이런 꼴로 만드는 과정이었어. 그래서 고차식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했었죠.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꼭 알라고 했어 우리가. 이게 몇 차식으로 가든 n차식까지 전부 다 성립한다고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거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전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형하기도 하고 방정식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값을 미정 개수를 구하기도 해.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마 그 다음에는 이제 플러스 a분의 c다. 마 뿔 다시 마 알파 베타 감마는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다. 요거였어. 그래서 이게 확대됐었던 게 방정식을 만드는 것까지 갔어. 3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1이었으면 마이너스 a가 붙었었잖아. 이 a가 1이란 소린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하나씩 더한 거 제곱. 그 다음에 이게 다시 플러스였죠. 플러스 둘씩 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였죠. 이 a가 1이었다는 전제에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으로 만들면 우리가 방정식도 만드는 거였어. 그리고 이거를 어디에서도 활용을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 아이들이 있었어. 어떤 합이 5 뭐 이렇게 주어졌어. 혹은 뭐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주어지고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전개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전개하는 게 아니라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마이너스 감마였죠? 이게 다 이어지는 내용이야. 하나하나 따로따로 갈 생각을 절대 하지 마. 전부 다 모든 내용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가 되겠죠. 얘는 1 마이너스 감마 얘는 1 마이너스 알파 얘가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결국은 이 식이야. 1이 x고 알파가 알파고 베타가 베타고 감마가 감마고 x가 1인 방정식을 전개하는 3차 방정식을 전개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래서 1 세제곱에 마이너스 하나씩 더한 거에 대한 1제곱에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뭐 이렇게 전개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했었어. 그리고 진짜 완전히 핵꽃 오메가였어. 오메가는 따로 떨어뜨려서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내용들 복습을 해야 돼. 그리고 항상 보는 과정에 우리가 연습이라고 했어. 연습 안 하고 나타나면 그때는 진짜 죽어요. 요거였죠. 3차 방정식에 우리 여기 지난 단원의 꽃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 한 허근이었어. 그럼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했을 때는 이렇게 됐죠. x의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니까 어쨌거나 오메가는 이 방정식의 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인 거야. 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실근이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이 친구를 인수분해한 게 이 모양이잖아. 오메가는 이쪽 부분에 해였던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됐었어. 그 다음에 이 아래는 이 두 친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죠. 한 허근이 오메가면 그거에 대한 켤레근도 성립한다. 켤레근 오메가 바로 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마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인 거죠. 여기가 은은 1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나왔었던 거냐면 우리가
어쨌거나 식을 여기 사이도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이거 오메가로 나눈 것도 있었어. 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었으니까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요것도 있었죠. 그리고 저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었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인 거야. 그러면 얘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얘에서 봐봐. 오메가 바라는 거는 오메가 분의 1인 거죠. 그리고 오메가를 오메가 바 분의 1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바 분의 1로 간 거야. 오메가는 오메가 바 분의 1이니까 그럼 갖다 넣어봐.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 1이었었던 거죠. 양쪽에 곱해.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요런 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둘 우리가 이식 분리하는 거랑 둘이 연결해서 아래 3번씩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저 3번씩까지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1번씩만 제대로 이용해도 우리 숙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야. 얘는 반대였죠. 부호만 반대였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서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내가 찾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안 했다. 그럼 끝인 거지.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볼 테니까 이거 못하면 진짜 오늘 집에 안 보낼 거야. 오메가에 대해서 그냥 마스터하고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늘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보자. 어디가 있었던가. 일단 기본적인 거. 여기는 기본 문제 있었던 거죠. 아까 했던 거 오메가 세제곱은 1이야. 일단은 여기다 써놓는 거지. 여기다가 저런 형태 보면 인수분해를 해. 넘기면 되잖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요렇게 해놓고서 일단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오메가는 이 친구의 그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구나. 여기까지만 써놔. 그러면 이거는 일단 0. 그 다음에 이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에 거듭제곱을 이용을 하면 돼.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의 3, 40이죠?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해서 지수법칙을 사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메가 10제곱도 오메가 세제곱에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로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1.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되니까 요거 0이었었죠? 그래서 는 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 부분은 식의 거듭제곱을 우리가 줄이는 데 활용을 해. 그 다음에 얘는 식의 값 혹은 이항에서 사용하든가 그래서 사용하는 패턴이 얘 하나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두 개를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의 값을 얻는 거야. 그거는 따라하기밖에 더 있겠니? 아니면 진짜로 내가 봤거든요. 우리 수업한 것들도 내가 앞에 요런 단어들 다 입안만 읽어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 전부 다 올려놓거든. 조회수가 4회 미만이야. 그러면서 나 와가서는 모른대. 아니 찾아보라고. 내가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든 이렇게 토막 강의로 있는 것들도 많은데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면서 딱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른대. 이러면 척 맞아야죠 이거는. 어쨌든 앞으로는 맞아가면서 공부해야지 뭐. 그래서 다음 것도 한번 보자.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요게 해당하는 게 아마 85번?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자, 오메가. 요거는 우리 했다고 쳐. 이 문제 한번 볼게. 똑같은 거 아니니? 그래서 그냥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 다음 단계 인수분해 x-1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백날 쳐다봐봤자 소용 하나도 없어. 그냥 직접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끝이야. 이거는 손가락이 움직여야지. 머리랑 같이 손가락이 같이 머리, 입, 그 다음에 손가락 세 개가 3박자가 맞아야 돼. 안 그러면 머릿속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 빨리 이 바이러스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나는 가뜩이 니네 표정 눈치 살살살살 보면서 수업하는데 이 마스크로 가려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뭔 표정인지 알 수가 없어.
입 가리고서 욕을 하고 있는 건지, 입 가리고서, 그럴 수도 있잖아. 입 가려놓고서 씨발씨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저 여자 또 시작이네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갖다 쓸게.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1 기본, 그 다음에 오메가 여기로 들어가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자, 이 두 쌍 가지고 일단 출발을 해볼게요. 0, 요거 맞다. 그 다음에 쌤, 얘는 뭘까요? 한번 전개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1 더하기 오메가, 요거네. 1 더하기 오메가는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과 같았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돼. 식변형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이 안에 재료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그럼 오메가 이항하면 되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됐는 띄워놓고 내가 가린 거지? 그쵸? 됐다. 됐어. 자리도 딱 맞았다.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은 아는 것들 처리해봐. 오메가 세제곱 1이지? 그 다음에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인 거잖아. 그러면 요거 1이네. 그래서 결국 지금 남은 거는 여기다가 쓸게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요만큼이 우리가 0이었었던 거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가 0이었어. 그럼 남는 거는 1밖에 없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만나볼게요. 오메가 46제곱은 46을 3으로 나눠. 3의 거듭제곱이니까 3, 1은 3, 16, 3, 5, 15 나머지 1이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갈 수 있다. 오메가 세제곱이 15번 나오고 오메가 1번. 어쨌거나 그냥 오메가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44제곱은 그러면 얘가 44인 거죠. 14니까 3, 4, 12 나머지 2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에 14제곱에 오메가 제곱. 그럼 어쨌거나 오메가 제곱.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된 거거든. 이거는 이항하면 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 역수로 갔는데 역수도 마찬가지야. 49제곱은 여기다가 세제곱만 곱하면 되니까 그냥 오메가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얘는 결국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야. 아까 얘기했죠? 이런 식에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을 얻어내는 방법.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요거 1대근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마이너스도 보여. 그럼 쟤도 맞죠? 이렇게 해서 그냥 다 확인하는 거야. 이거 손가락 안 움직이면은 절대 못해. 이거 못한다고 그냥 냅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따라하기조차 안 하는 거야. 이거 봐봐. 내가 너무 빨라서 잘 못했다. 그러면 돌려보기 하면 되잖아. 느리게 해놓고 이렇게 스톱해놓고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따라하기, 기본적인 따라하기는 필요해.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내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처음에 만약에 이 부분이 전혀 너무너무 어색하다. 그럼 따라해야지 볼 수 있어요? 얘도 똑같이 아까 그 친구 그대로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놓게. 오메가 세제곱은 옆에다 세팅해 놓는 거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여기까지만 이제 세팅해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안에서 식을 변형해서 찾은 거였어.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해놓으면 요거는 이 항만 쓰면 돼. 오메가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었어. 약분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뭐 계산하면 끝이네. 이렇게 해서 가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474번.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요것도 식변형 한번 해볼게요. 지겹다고 하지마. 니네가 안 해왔고 딱 보면은 텅텅텅텅 비어있어. 1도 몰라 지금. x 세제곱 넘겨서 더하기 1은 0이죠? 그러면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고 세팅할 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여기까지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할 수 있어. 요거 이제 보자. 요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2항 한번 써볼게. 1 마이너스 오메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똑같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넘어가니까 플러스 오메가.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의 세제곱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맞네요.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볼게. 오메가 5제곱인데 오메가 세제곱은 일단 마이너스 1이었어. 그 다음에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죠? 그럼 여기 나오게 된 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야. 그럼 우리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 여기였죠? 그러면 요만큼은 저거 넘겨도 어쨌거나 0인 거잖아. 얘가 0이야. 그럼 1?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아까 49제곱이 세제곱이랑 같은 거였나? 일단은 49제곱 한번 3으로 거듭제곱 나눠볼게. 3, 1은 3, 19, 3, 6에 18, 나머지 3.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오메가 세제곱이 16번 나오고 49? 16 나누고 3? 이거 나눠 떨어지나 본데? 아닌데 6, 3, 18 그럼 나머지 1이죠. 오메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에 16제곱 곱하기 오메가 그럼 47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15제곱 그러면 3, 5, 15 45니까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다. 맞나? 49, 47 3, 1은 3, 17 나머지 맞고 나머지 1 맞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16번 곱하면 얘는 플러스 1이죠? 그래서 결국 그냥 오메가 얘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오메가 그냥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나오겠지?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네요. 그러면 요 둘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1 이것도 맞네? 그 다음에 오메가 50제곱은 그러면 50은 아니 3, 1은 3, 20, 3, 6, 18 나머지 2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 세제곱이 16번 나오고 오메가 제곱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6번이면 짝수 제곱이니까 1이 되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 제곱이야. 그래서 결국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이 필요해. 그럼 여기서 옆으로 갈게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2다. 이거는 되지? 여기까지는. 이거는 식 변형이잖아. 여기서 또 왜 그냥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쓰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기본적인 곱셈 공식을 이제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찾는 방법 여기였죠? 나누기 오메가 하고 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1 마이너스 2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아 제가 틀렸네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래서 474번은 제가 했고요. 475번은 지금 니네가 해결해. 그냥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몽둥이로 맞을 거야. 그래서 오메가 해결하는 것까지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서 나는 어쩔 수 없네요. 오늘 진도 나가야 돼. 그래서 오차 방정식 이따가 확인학습 문제로 내가 또 몇 개 낼 테니까 그때 확인하고 진도를 나가긴 해야겠어요. 뭔가 바뀌 다를 것이요. 오늘은 연립방정식 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 기억 못하면 이것도 슬픈 일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기본적으로 소거법 기억나죠? 이게 가장 많이 우리가 쓰는 방법이에요. 대입법, 소거법 이렇게 썼잖아. 문자가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다루었었던 게 1차식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었어. 그래서 1차 연립방정식 해서 문자 x랑 y랑 두 개 있는 거 모두 다 1차식인 걸 했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2차식까지 할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원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대입법과 소거법을 우리가 갖다가 쓰면 되는 건데 중등 과정에서 했던 이제 연립방정식 한번 볼게요. 문자가 기본적으로 1차라고 생각을 해봐. 문자가 두 개 있으면 하나 있으면 식이 하나 필요해. 해를 구하려면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식이 두 개 있으면 돼. 똑같은 연립방정식 1차식에서 문자가 세 개가 됐어. 그러면 식이 세 개만 확보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원칙은 이제 바뀌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방정식과 함수를 따로 떨어뜨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두 개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볼게요. 그리고 상민이 뻥쟁이야. 토요일날 니 올 수 있었잖아요. 저요? 어제 승현이가 다 깠어. 뭘요? 토요일날 내가 저녁 때도 수업 있다고 했잖아. 구례동에. 그냥 구례로 오라고. 그래. 절대로 오늘은 절대로 안 되오라고 했잖아. 네. 어제 승현이가 그랬어. 그 시간에 자기랑 놀았다. 토요일날. 네. 잘 생각해봐. 그럼 저녁 8시, 9시. 나도 저녁 8시에 애들이랑 공부했는데. 아니 저 구례동으로 오라 그러셔가지고 몇시인지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럼 물어봐야지. 이거는 오기 싫으니까 안 물어보고. 선생님 올 마음에 일이라도 있었으면 선생님 몇 시에 가면 돼요? 당연히 물어보지. 제가 이 바닥 인생 23년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뻥 안 치는 게 나아. 그냥 그럴 일인데 또 엄마보다 더 잘할 거다. 이거 중학교 때 배울 때 우리 그런 내용 했었어. 만약에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같아. 그러면 이거 뭐라고 했었냐면 일치한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얘를 적당히 정리를 하면 y는으로 바꿔서 이런 1차 함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 물론 이 a가 저 a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1차 함수를 표현했을 때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일치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A-분의 A랑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서 그래. B-분의 B는 같은데 C-분의 C는 달라. 이거는 기울기를 결정하는 요소고 C와 A와의 관계들은 얘네들은 이제 Y 절편을 결정하는 관계여서 기울기는 같은데 Y 절편이 다르다로 해석을 해서 함수로 봤을 때에는 이 경우에는 해가 없는 거죠. 방정식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함수 입장에서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따지면 얘네는 둘에게 이렇게 일치한다면 얘는 이렇게 평행한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리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어 이거. 둘이 이렇게 다르면 돼. 그러면 얘가 근을 갖는다, 정상적인 근을 갖는다 라고 하고 여기서는 함수에서는 교점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울기만 달라지면 어느 순간 우리가 교점을 갖는다는 거죠. 해를 구한다라는 거는 지금 정상적인 해를 구한다는 건 이 교점을 찾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1차 연립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를 함수로 해석해도 좋아. 니네가 함수가 워낙 약하니까 함수 입장에서 보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정도는 중학교 때 내용이긴 하지만 좀 빽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좀 맨날 시험 문제 때 나왔던 거 아니네? 나 많이. 여기 있네요. 한 쌍의 해를 갖는다. 기울기가 다르다로 해석하라고 했어. 이거는 평행하다로 해석하라고 했고요. 일치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해가 없다를 우리가 불능이라는 표현 사용하고요. 해가 무수히 많은 거 부정, 정할 수가 없다의 뜻으로 부정이라고 해. 그리고 책에 있는 것들 보면 뭐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내용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니네 볼 때 그냥 240이 하나만 봐도 돼. 쌤 무슨 반도일보라 해서 쌤 요청이 들어왔다고. 나? 네, 쌤 바꿔주시면. 반도유보라 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반도유보라? 이 내용 설명할 때도 개념을 얘기할 때도 되게 힘들어. 왜냐하면 개념이라는 게 기본 개념이 있고 심화 개념이 있고 하잖아. 우리가 기본 개념을 지금 익혀야 되는 단계잖아. 근데 이게 기본 개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진짜로 독해를 할 수 있게 글자 읽을 수 있는 능력, 그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지? 성실성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제발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되겠니? 도연아? 너는 이제 죽었어. 내가 한번 잡으면 한 번 결심하면은 무조건 바꿔놓거든. 너는 딱 걸렸어. 싹 바꿔놓을 거야. 그래서 책이 아무튼 다 읽게끔 글밥이 되게 많긴 한데 얘는 그냥 슬라이드로 정리가 된 거야. 보통은 여기서 내가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어디를 중심으로 보냐면 이 앞에 바이블 포인트라고 해서 박스 안에 있는 부분들 있죠.
걔네들만 이제 슬라이드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걔에다가 필기를 해도 그것만 쳐다보고 설명을 들으면 되고 나머지 글밥들은 이거 눈에 지금 들어오지도 않아. 끝난 다음에 나중에 수업 끝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지 마. 그냥 파란색 박스만 이렇게 찾아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푸는 거 이것도 뭐 속어법 기본적으로 속어법을 쓰는 거긴 한데 글로 이렇게 아무리 정리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기본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랑 요거 예를 가지고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서 예시를 보여주면 아 요런 식으로 푸는 방법들이 있구나. 그래서 한 세 가지 내가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설명할 것은 아닌 것 같아. 대칭식 이것도 다 일종의 유형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1차 연립방정식에서 문자가 하나가 더 늘 수도 있는 구조거든.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에서 벗어나는 게 전혀 없어. 그래서 유형별로 이제 문제 나오는 것들을 해결하는 게 목적인 건데 거기는 지금 이런 방정식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냥 이거는 경험으로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새로 나오는 개념 같은 거 지난번처럼 이런 오메가, 허근 이런 거는 이제 새로 나오는 거잖아. 이거는 좀 집중해서 내 걸로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직각의 문제로 해서 이 오메가 못 풀면 그냥 한 대씩 맞추면서 갈 거예요. 그럼 오늘도 아마 예제가 꽤 있을 텐데 7개네요. 서둘러야겠다. 그래서 빠르게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 2시간 수업한다고 꿈에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 2시간 가지고는 부족해. 택도 없어. 진도 아예 못 끄네.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도록 하세요. 얘는 아까 얘기한 부분이죠? 우리 해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불능. 그러면서 A분의 A-분의 A, B-분의 B가 같은데 C-분의 C가 다른 거. 이거는 우리가 방정식 입장에서는 해가 없다라고 하지만 얘를 y는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함수 1차 함수처럼 표현했어. 그때는 평행하다는 거야.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는 같되 y좌표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C-분의 C가 다르다 부분은 우리가 해석할 때는 y좌편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말은 듣기도 싫겠지.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얘기다. 답 구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가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 방정식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점호서 그대로 지키면서 해결을 해볼게. A분의 1과 4분의 A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2분의 1 이 부분은 달라야 돼. 이게 평행하다 이 뜻이 되는 거니까. 그럼 분수끼리 같다 그러면 우리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를 이용해서 풀어. 대각선끼리 곱한 거 A제곱은 4가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잘 봐봐. A가 만약에 2가 돼버리면은 2분의 1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2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만 된다. 요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얘까지 일치해줘야 되니까 그럼 그때는 A가 뭐겠어? 그때는 A가 2였겠지. 그래서 이 경우가 A가 2가 되는 경우 이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안 어렵지 뭐. 이거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똑같아.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 한 끗 차였어. 한 끗 차.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풀라고 넌 직접 해봐라. 문자 없앤다. 식과 식을 개수 맞춰서 빼면 돼. 이거 못한다고 하면은 가서 친절하게 알려줄게요. 얘는. 같은 애다. 이것도 중학교 때 나 이거랑 정말로 똑같은 문제 정말로 봤어. 중딩 책에서. 여기 확실하게 주어진 요 2개 가지고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그때 구한 어쨌거나 요 4개 식에 있는 x와 y 값이 다 똑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 2개 가지고 x, y 값 구해서 여기다 갖다 넣는 거야. 그래서 a랑 b랑 찾는 거. 요 2식 가지고 x랑 y랑 구하면 돼. 이게 뭘 봐서 별표가 2개죠? 하나면 충분할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립방정식 이제 푸는 건데, 자, 2차 연립방정식으로 이제 넘어와, 우리가. 그러면 보게 될 식이 이렇게 돼. 1차식, 하나는 1차식, 하나는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에 둘 다 2차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자, 1차식,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하나는 1차식, 하나는 2차식이면 뭐 하고 싶어요?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1차식, 2차식으로 직접 대입하면 돼. 그래서
어떤 중간에 어떤 과정 필요 없이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가장 원시적인 이제 기본적인 2차 연립 방정식 푸는 방법이야. 대입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2차 연립 방정식 푸는 해법은 뭐냐면 대입을 할 수 있게 하시오야. 만들자. 대입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돼. 식을 변형을 해서. 근데 1차, 2차로 주어지면 변형할 필요도 없다는 소리야. 그냥 갖다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죠. 2항 정도 하나는 쓸 수 있겠네. 그래서 1차랑 2차가 있으면 쉬워. 근데 문제는 이제 풀겠지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네 같은 경우에 2차 대 2차로 되어 있지. 2차 대 2차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이제 위치한 식들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야. 그래서 2차 대 2차로 되어 있는 경우에 1단계는 일단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후 대입을 하면 돼.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가 조금 몇 가지 늘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가 불가한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식과 식을 빼거나 이렇게 쓸게요. 최고차항을 또는 상수항을 소거 후 인수분해 해서 인수분해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원리는 이거야. 그냥 대입할 수 있는가? 인수분해해서 대입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안 되면 뭔가 소거해서 없앤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던 거야. 그쵸? 착착착착 순서가 있지? 그냥 대입할 거냐? 인수분해해서 대입할 거냐? 없애고 나서 인수분해 되게 만든 다음에 갖다가 대입할 거냐? 이거 3단계인 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들부터 한번 해볼게. 그냥 대입할 수 있는 문제. 요거는 좀 쉬운 형태죠. 1번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대입하냐,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냐, 소거해서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냐. 세 가지를 보면 돼. y는 y 대신에 x 플러스를 갖다 넣으면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3의 제곱이 17. 그래서 이런 2차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해가 2쌍 이상 나오는 게 정상적이야. 4쌍까지도 나와.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빼기 17은 0. 내가 그냥 앞에서 안 하고 너희들 그냥 바로 풀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불가잖아. 참아야지. 졸려도 참고. 1, 4, 뿔마. 그래서 x가 1, x가 마이너스 4 나오죠? 갖다 대입하면 y값 나오겠죠? 그거에 맞는. 그래서 y가 x가 1 갖다 넣으면 4 나오고 이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가 한 쌍 한 쌍에서 두 쌍이 나왔어. 첫 번째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들 뭐 2항에서 대입하면 되지. 이건 내 마음이야. 근데 여기도 보니까 x를 대입해서 소거해도 되고 y를 소거해도 되는데 x도 두 번, y도 두 번이니까 뭐 별 차는 없어. 그래서 y를 갖다 대입할게. y는 x-1이니까 갖다 넣죠.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x-1에 더하기 x-1의 제곱은 3.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면 돼.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더하기 x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3. 없애고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0. x 나온다. 인수분해 되죠. x가 마이너스에 x가 2. 그거에다가 이제 y 값들은 넣어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라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냥 대입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그냥 대입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제 3번까지 한 다음에 쉬게끔 할게요. 1시간? 우리 집중 가능 시간이 생각해봐. 이거는 슬픈 일이야. 여러분들이 1시간이 채 되지 않거든. 1시간은 커녕 40분도 안 돼. 20분만 지나면 졸기 시작하거든. 근데 초등학생도 1시간에 수업 시수가 우리가 40분이야. 이건 쪽팔린 얘기예요. 고등학생인데 머리가 크고 인내심도 크니까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자 해서 초딩 때 40분, 중딩 때 45분, 고딩 때 50분 아니야. 그건 슬프죠. 나는 50분을 커녕 20분밖에 집중 못한다는 거는 수준이 유치원생 이하 아니니 이거는 거의 동물적인 수준에 가까운 거 아니야. 이거는 슬픈 일이야. 공부하는 것도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 아빠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안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통 건강검진 그 기록, 건강검진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 그래서 왜냐면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 나의 사랑하는 아이의 배우자가 되는 건데, 우리 집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떼서 막, 아빠가 집안이 다 선생님이거든, 진짜로. 대학 아니면 학교 여기 다 있어. 그래서 생기부 때 막,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기부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얘가 기본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지, 뭐에 대한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해 줄 거야. 건강 기록부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부니까 장가 잘 보내고 시집 잘 보내시면 생기부 나중에 떼보시라고. 기본적으로 이 학습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니. 생기부가 나 대학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야. 얘는 2차로 되어 있는 것들 풀어볼게요. 엄청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해. 진짜 다 들어있어. 정말로. 건강 관련된 내용까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 신체, 요거까지, 발달까지. 얘 인수분해 되죠? x-2y에 x 플러스 2y가 0이야.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케이스가 이제 느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x가 2y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넣는 경우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윗식을 인수분해해서 아래식을 다 대입하는 구조야. 그러면 2y, 3y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x 대신에 2y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x 대신에 마이너스 3y인 경우,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풀어주면 돼. 그래서 해가 총 4쌍까지 나올 수가 있어. x 대신에 2y 갖다 넣으면 제곱하니까 4y 제곱에 플러스 2y 제곱이 24니까 6y 제곱이 24. 6, 4, 24. 그럼 y가 2개 나오죠? 그거에 해당하는 x도 2개 나올 거 아니야. 2일 때 x가 y가 2면 x가 4가 되는 거, y가 마이너스이면 x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x, y 두 쌍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x가 이번에 마이너스 2y인 경우도 마찬가지야. 4y 제곱에 마이너스 2y 제곱이 24. 그래서 y 제곱이 2y 제곱이 24니까 12. y가 2개 나오면 x도 2개 나오니까 총 4쌍 나오고 갖다 넣으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x 대신에 2y 갖다 넣는 것만 해볼게요. 4y 제곱에 2, 3은 6y 제곱에 마이너스 2y 제곱.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게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버려. 갖다 대입하면 10에서 2 빼니까 8, y 제곱이 8이니까 y 제곱은 1. 이때 y가 2개 나오니까 x도 2개 나오죠. 그러면 총 4쌍, 여기서 2쌍.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3y 갖다 넣으면 9y 제곱에 마이너스 9y 제곱에 오라? x 대신에 마이너스 3y. 그러면 마이너스 2y 제곱이 8, 3, 3은 9. x 대신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y. 그러네요. 이렇게 없어지면 이때는 허근이 나오겠는데, y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때 y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i로 나오겠네. 그렇게 해서 x도 한 쌍, 두 쌍. 그래서 두 쌍, 두 쌍, 네 쌍, 두 쌍, 두 쌍, 네 쌍. 그래서 총 4쌍씩 나오는 아이들이었어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니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 이렇게 보면 다 한쪽은 이렇게 0이야. 여기도 0이니까 위에 식을 인수분해해서 아래 식에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 그냥 대입할 것이냐, 인수분해해서 대입할 것이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뭔가 소거를 해서 인수분해 되게 만든 다음에 대입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이제 아래 단계가 가장 복잡한 형태이긴 한데, 요거는 쉰 다음에 보여줄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건 다 비슷해 지금. 그래서 예제 4번은 일단은 대칭형이긴 한데 그 전에 요게 그거에 해당하겠다. 그래서 쉬는 시간 끝나고서 조금 쉬었다가 개념 넓히기 보면서 우리가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는 어떻게 풀 건지 그거는 그냥 맛만 보여줄게. 왜냐면 이게 교과에서 빠진 부분들이야. 얘도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는 또 뺐더라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또 문제 풀 때는 안 빠져.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선생님이 줄 때마다 그냥 쳐줄게. 참는 수밖에 없어.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즐거워 좋은 관계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봐봐. 관찰해 보면 여기가 이렇게 0으로 되어 있으면 인수분해가 돼. 근데 마지막 단계야 이게. 아까 우리 그냥 대입할 것이냐 인수분해한 다음에 대입할 것이냐. 근데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었을 경우에 이거를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래야지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인수분해가 돼야지 대입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돼. 그때 쓰는 방법이 상수항이나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x, y가 보이잖아. 그러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게 더 나아. 응? 그래서 x, y이 있으면 상수항을 소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차항을 소거하는 건데 봐봐. 생각을 해봐. x, y 항이 있다라는 얘기는 최고차항을 소거한다 하더라도 문자가 하나로 줄어드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x, y 항이 붙어 있을 때에는 문자가 한 문자로 줄어들 수가 없어서 최고차 항을 소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상수항을 소거하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x, y 항이 있으면 상수항을 없애는 거야. 적당한 수를 곱해서. 그 다음에 x, y 항이 없으면 최고차항을 없애는 거야. 소거가 뭔 말인지 알죠? 없애는 거야. 그래서 상수항을 없애려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여기다 5를 곱해서 두 식을 뭐 빼야 되겠죠. 상수항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3 곱하면 3x제곱 3이 6xy 하나만 예를 들 거야. 3, 3은 9y제곱이 3, 5, 15가 되고 5, 2, 10x제곱 5, 3, 15xy 그 다음에 5y제곱이 5, 3, 15 이렇게 됐어.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한번 뺄게요. 그러면 7x의 제곱이 되고 15에서 6 빼니까 플러스 21xy에 여기서 이거 하는 것도 더하기 14y제곱이 0. 그러면 x제곱에 더하기 7, 3. 3xy에 7, 2.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죠. x 더하기 y, x 더하기 2y 이렇게 돼. 그래서 x, y 항이 있으면 최고차항을 소거한다는 건 문자를 하나로 줄이겠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런 경우에는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둘 중에 하나 없앤다 하더라도 x가 살아있어. 둘 중에 하나가 또 살아있어. 그래서 상수항을 소거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 그래서 x, y 항을 없애면 우리가 상수항을 없애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도 인수분해가 되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최종 목적은 방정식 푸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거나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넣어서 방정식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어디다 넣어야 되지? 아무 데나 넣어도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넣을 때는 위식에 넣든 아래식에 넣든 상관없어. 근데 과거를 이제 백해봐. 너희들이 이게 익숙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앞에 있는 예제를 풀 때는 위에 있는 아이를 아래에 대입하거나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아래식에다 대입해야 되지.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 두 식을 다 변형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어느 식에다 갖다 넣든 상관이 전혀 없어.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위에가 더 쉽겠죠? 갖다 넣는 거지 뭐. y제곱에 플러스 2y제곱에 마이너스 3y제곱? 뭐야 그러면 없어져 버려? 플러스 3y 플러스 3y 나 맞게 한거 맞지? x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럼 플러스 2y 됐고 플러스 y 없어져 버리네? 그럼 해가 없다가 돼버리는데? x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아니었나? x제곱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y 2y제곱 빼기 3y제곱 x 대신에 그걸 2y를 갖다 넣으면 4y제곱 왜 없어지지? 플러스 4y제곱 빼기 3y제곱 이 5야 이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만 해가 나오나 보다. 이거에서 불능이 나와버리고 그러면 1와 5y제곱이 5가 되는 거니까 y제곱이 1이 되고 그러면 해결을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6으로 갖다 넣었을 때는 안 나오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해결을 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요거는 니네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이 상수항 소거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은 그래도 기억은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바이블이나 이 숙제할 때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보통은 x, y 항이 있으면 상수항은 소거해서 해결해 주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대칭인 건데 머릿속에 대칭이란 말보다는 뭐가 더 나으냐면 이거는 더하기 두 해가 더해서 얼마, 곱해서 얼마를 찾는다. 우리 근계관 할 때 했던 거 있죠? 걔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면 돼요. 두 식의 합과 곱. 선생님 이거 그냥 이거 y는 x분의 12 해가지고 갖다 대입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선생님 요거는 얘는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하다.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x 더하기 y를 새로운 문자로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요식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2b가 25다 해서 a와 b를 찾는 거야. 여기도 b가 그러면 12다 이렇게 됐으니까 갖다가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4. 그럼 a 제곱이 49가 되는 거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7. 그럼 x 더하기 y가 7이었을 때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12 더해서 7 곱해서 10이 되는 걸 찾는 거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7이었을 때 x 곱하기 y가 12 더해서 마이너스 7 곱해서 10이 되는 거는 다시 한 번 또 찾는 거야. 이런 거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문자를 이제 써. 방정식을 만든 거야. 더해서 두 근의 합이 7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그래서 우리 방정식 생각했던 거 있어. 방정식 2차 방정식 만들 때는 두 근의 지금 합과 곱이 나와 있는 거죠. 근이 x고 근이 y가 되는 그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x나 y가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도록 또 다른 이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두 근의 x제곱에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여기다 갖다 넣은 거야. 방정식 만드는 방법. 3, 4, 마마. 그래서 하나는 3, 하나가 4는 나왔는데 누가 x인지 누가 y인지도 결정해야 돼. 상관없이.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야. x, y라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얘가 3,4도 되고 4,3도 되고 요거 하나로 해가 두 개 나온 거야. x가 3일 때 y가 4고 x가 4일 때 y가 3이라는 소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t제곱에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3, 4,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x, y로 봤을 때 x좌표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4, x가 4일 때 마이너스 4 때 마이너스 4. 일단 C다운 하겠어요. 더 심각한 용표도 있고요. 제우도 있어요. 제우 용표는 연락도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네 쌍을 만든 거야. 그래서 더해서 얼마, 곱해서 얼마로 바꿔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16이다로 바꿔서 해를 그러니까 만드는 식까지 만드는 것만 보여줄게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b가 16이다 해서 식 하나가 나오는 거고, 요 친구가 a고 요 친구가 b였던 거니까 a 마이너스 b는 4다 해서 우리 갖다가 대입하면 또 a 구할 수 있고 b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를 다시 만들어서 얘처럼 a와 b를 만들어서 그럼 a와 b가 근이 되는 또 다른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표정들이 a가 4던 심상치 않다. 갖다가 a 구하는 식까지만 해볼게. a 대신 4 더하기 b 갖다 넣으면 4, 4, 16에다가 2, 4, 8b에다가 더하기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b가 16. 어디 하는지 모르지 태서야. 기다려 그냥. 6b에다가 얘가 0. 그러면 요거 보면 b가 0 또는 b가 마이너스 6이야. 그때 a는 4 또는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두 분의 합이 4가 되고 곱이 0이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얘는 t제곱에 마이너스 4t면 충분하죠. 그래서 하나는 0, 하나는 4가 되는데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x가 되고 얘가 y가 될 수도 있어서 근이 두 개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 되는 방정식을 또 만드는 거야. 어떤 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합 x니까 플러스 2t. 곱은요. 요거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넣어서. 그래서 x와 y가 서로 바뀔 수도 있는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대칭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 니네가 문제 풀 때 요 부분에 조금 힘들긴 할 거야. 근데 해법은 이거 더한 거를 x 플러스 y를 a라 놓고 x 곱하기 y를 b라고 나. 그래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a와 b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야지까지 기억을 해. a와 b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다까지 기억을 하면 아마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a로 놓고 b로 놓는 거 요거는 연습을 조금 해보자. 지금 니네 이거 처음 나온 과정이라서 요거 x 더하기 y, x 곱하기 y로 놓고서 푸는 거는 지금 한번 해봐요. 그대로 이렇게 놓고서 숫자 바꾸기 해봐. 직접 손을 대봐야지 알아. 응? 그리고 잠시 후에 오빠들이 쉬는 시간 돼서 소라스러운 게 있어서 살짝 다운. 부정 방정식이 수학에서 이 부정이란 말이 우리 계속 나오는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부정이란 말 뜻 자체가 낫의 뜻이 아니야.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우리가 관계식이라고 부르는 애들 있지? y는 x 플러스 3 방정식이야. 부정 방정식. 해를 구할 수가 없잖아. 무수히 많잖아. 딱히 하나로 정할 수는 없잖아. 이게 그냥 1차 함수라고 보이면 1차 함수로 보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나는 쟤를 방정식을 보고 싶어. 그럼 부정 방정식인 거야. x 하나에 해당하는 y 값을 수없이 많이 찾아낼 수가 있죠? 정할 수가 없는 형태들. 이런 애들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정 방정식이 생긴 형태들은 대부분 그래서 문자는 2개 이상이야. 근데 식이 하나 내지 2개인 거야.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적은 거죠. 그게 이제 부정 방정식인데 쌤 그럼 부정 방정식의 해를 못 구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x에다 뭘 넣든 간에 그 해 합당하는 y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해를 구할 수가 없는데 왜 풀라는 거죠? 특수한 경우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 방정식을 여기서는 모든 경우에서 푸는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 2가지야. 우리가 정수 곱하기 정수는 항상 정수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정수 범위 내에서 해를 구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뭐 이런 애들도 10 이하의 자연수 내에서 구하시오 라고 하면 몇 개로 제한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제한이 이제 정수 범위 내인 경우에는 어떤 식 곱하기 우리가 이거 해결할 방법이 식 곱하기 식을 했더니 정수가 이렇게 나오게 만들면 돼. 그러면 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어떤 식 곱하기 어떤 식 해서 좌변은 인수분해 되는 형태로 만들고 우변에는 0이 아니라 숫자가 나오게 하는 거야. 딱 떨어지는 정수. 요렇게 이제 식을 변형하고 나면 우리가 요런 해를 풀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고등관에서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던 아이들이 있어. 그 중에 얘가 있었죠. 얘가 몇 개가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는 0이야.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제곱 더하기 제곱이 수없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도 얘는 A도 0, B도 0, C도 0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부정 방정식은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 문자가 2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곱한 게 0이래. 그걸 만족하는 x는 1과 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형태는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모양상으로 봤을 때 인수분해된 식 곱하기 식의 형태가 정수가 나오게 되는 인수분해되는 꼴. 그래서 얘는 억지로 인수분해하면 돼. 억지로 인수분해처럼 만드는 거야. 억지로 인수분해처럼 만드는 형태나 아니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야.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어떤 식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식의 제곱이 0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쌤 그러면 어떨 때 이렇게 풀고 어떨 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 구분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부정 방정식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 때 이걸 쓰고 어떨 때 이걸 쓰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겠지. 그랬을 때 대부분 문제 써 있어. 문제 여기에 정수 혹은 자연수
이런 말이 나오면 당연히 얘를 쓰겠죠. 하지만 우리가 실수 범위 내에서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서 어떤 부정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대부분은 이런 경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99%가 다 그래. 정수 범위 내에서 푸시오 이거야. 실수 범위 내에서 푸시오 이거야. 근데 이 실수 범위 내에서 풀 때 가끔 가다가 판별식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 특수한 경우가. 요거는 지금 따로 기억하지 말고 문제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완전 제곱식으로 못 만든다? 그때는 판별식 이용하는 거야. 실근을 갖는다. 어쨌거나 공통점은 뭐냐면 문제 실수 범위 내에서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실근으로 접근하건 완전 제곱식으로 접근하건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요렇게 된 두 가지 이제 형태의 방정식들을 두 가지 우리 부정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는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공통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공통근은 이미 알고 있어. 공통근이 뭐니? 해가 같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뭔가 힌트가 하나 있어.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겠지. 그럼 다른 애를 이제 갖다 구해주면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서 푸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봐봐. 정수란 말이 나오죠. 문제를 비교를 해볼게. 그러면 아까처럼 지금 정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정수 곱하기 어떤 10 곱하기 식은 숫자. 10 곱하기 식은 정수. 이렇게 이제 만들면 돼. 억지로. 그거 만드는 방법은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는 보니까 다음 방정식 만족하는 실수. 그치? 내 말 맞아. 그래서 실수란 말이 나오면 봐. 그러면서 제곱수가 나왔죠? 아 그래야 될 것 같다. 삐리 와.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수라는 말이 있는지 실수라는 말이 있는지 이 두 가지만 구분하면 돼. 그래서 이 두 개 구분하고 나면 이제 공통근 하나만 남아. 그래서 그거 하나만 풀면 내가 할 일은 끝나. 그래서 너희들이 대략 내가 볼 때 시간상으로 봤을 때 12시 한 10분경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해서 12시 반경부터 집 가는 문제를 풀고 집에 가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실제 연습도 해봐야 돼. 여기서 수업만 듣고서 집에 가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도 하지 마요. 아무것도 못했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새로 나오게 된 내용이 아까 2차 연립 방정식 푸는 거 있었죠? 그냥 대입하는 거,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는 거 가끔 나오긴 하지만 상수항이나 최고차항 소거해서 인수분해 만들어서 대입하는 거. 그 세 가지 구분하는 거랑 부정방정식 푸는 거, 공통근 갖는 거, 공통근 해결하는 거. 이렇게는 이제 좀 할 수는 있어야 되겠어. 일단 정수 범위 내에서 어떻게 그럼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냐? 별 수 있니? 억지로 인수분해 하라는데 문자가 두 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억지로 그냥 묶는 거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인수분해 공식 활용할 것도 없어. 그래서 묶어. y-1 있죠. 그럼 머릿속에 생각해. 아 옆에도 그럼 y-1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지 공통인수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앞에 이제 옆에 남은 녀석을 보니까 -2야 개수가. 그럼 -2로 묶으면서 억지로 일단 써. y-1. 그럼 플러스 2는 없던 건데 내가 쓴 거죠. 그럼 다시 빼. 빼기 -2. 그러면 처음 식이나 쌤.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1.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하면 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요거 y-1로 묶고 나니까 x-2 요게 되면서 이 친구들 넘어가니까 3. 범위도 몇 개 안 나오네. 얘가 딱 양의 정수래. 그러면 우리도 양수하는 생각을 해보자. 1 곱하기 3이거나 3 곱하기 1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요거 1 곱하기 3 됐다라는 거는 y 값이 2란 소리고 x 값은 5면 되네. 양의 정수니까. 그 다음에 3 곱하기 1이 되려면 얘가 3이라는 얘기는 y가 4란 소리고 x가 3이란 소리네.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어. 그래서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처음에 무슨 문자로 잡든 상관없어. y로 먼저 묶어도 상관 전혀 없어. 그냥 근데 나는 순서상 x로 먼저 묶었어. x로 묶어서 y-1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남은 i에서도 y-를 억지로 만들어내야 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2로 묶은 거죠. 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없었던 플러스 2를 갖다 썼으니까 다시 빼기 2. 쌤. 이게 쌤 무슨 뜻이지 아냐? 쌤이야. B값 쌤. 그래서 쌤.
그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친구들 넘어가면 3. 공통인수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수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를 이용해서 특수한 해들을 이제 구해주면 돼. 그래서 조건에 맞는 해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어. 근데 얘가 그냥 해를 구하라고 해봐라. 죽었다 깨나서 풀 수 있나?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래서 특수한 범위 내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얘도 똑같이 해볼게. x로 묶으니까 y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도 y 마이너스 2가 억지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로 묶어야 되겠죠. 요 y를 y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2 없던 애 썼으니까 빼기 2. 원래 있던 마이너스 3 가져와. 끝.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되네. 그래서 y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한 개 5다라고 하면 돼. 양의 정수니까 얘도 소수니까 몇 개 없어서 2개밖에 없네. 1 곱하기 5일 것이냐 5 곱하기 1일 것이냐. 요때 y의 값은 3이 되는 거고 x의 값은 6 이렇게 나오면 되고 요때 y의 값은 7이 되면 되구나. 7이 되고 x의 값은 2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네. 어렵지 않죠? 억지로 인수분해 되는 것만 만들면 돼. 그리고 조심할 거는 딱 그거야. 묶고 나서 요 y를 어떻게 처리할지. 억지로 요 y 앞에 개수로 묶는다. 여기도 억지로 인수분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y 앞에 개수로 묶고 그냥 얘랑 똑같은 형태 써. 일단 쓰고 나중에 빼. 일단 쓰고 나중에 빼면 된다는 거. 이것도 손을 써 봐야지 알아. 근데 잘 기억해야지. 억지로 묶는다만 기억해야지 나중에 풀 수 있어. 안 그러면 또 예제 다시 또 설명 다 봐가면서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거 기억할 수 있지? 요거만 메모를 잘 해놔봐. 여기 똑같은 문제들이죠. 여기 표현 바꾸기도 니네 풀어야 되니까 힌트만 줄게. 선생님 얘는 생긴 게 달라요. 생긴 게 달라도 똑같아. 일단 내가 뭐라고 했냐면 분수를 처리할 때 분모가 다르면 무조건 통분하라고 했어. 얘 지금 분모가 다르잖아. 그럼 100% 통분해서 식을 바꿔놔 주는 거야. x 곱하기 y분의 x 플러스 y가 되고 얘가 5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단계 잘 봐야 돼. 표현 바꾸기까지 좀 풀어야 되잖아. 숫자 바꾸기만 풀고 집에 가서 가야잖아.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우리가 분수끼리 같을 때는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야. 그러면 x 곱하기 y는 5x 플러스 5y. 조금만 더 넘겨볼게. 그러면 5x 플러스 5y 마이너스 x y는 0. 아까처럼 억지로 또 묶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놔야지 풀 수 있을걸? 여기서부터는 이제 니네가 할 거야. 그래서 얘를 통분한다. 통분한 다음에는 분수끼리 같다니까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같다. 대각선끼리 곱한 거 같다. 한쪽으로 몰아준다. 방정식을 만든다. 통분한다.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한쪽으로 몰아준다. 방정식을 만든다. 그래서 곱하기 곱하기의 꼴로 바꿔준다. 그러면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실수 범위 내에서. 실수 범위 내에서는 기억할 게 완전 제곱식 만들기야. 그래서 얘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미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다 줬어. 다만 여기에서 이제 두 친구를 이제 같이 관찰을 해봐. 얘는 x 따로 y 따로죠? 근데 얘는 보니까 x, y 항이 보이지? x, y 항이 보이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중에 x 더하기 무슨 y 이런 꼴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그래서 x, y 항이 요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는 별 거 없어. x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4x면 플러스 4가 필요했을 거고 그 다음에 y로 이제 2로 묶는 거죠. y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2y였으면 플러스 1이 이제 필요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썼던 거 플러스 4, 여기에서 썼던 거 플러스 2 합치니까 뭐야? 6이죠? 확인됐어. 그럼 는 0이면 돼.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인 거니까 얘도 0 제곱해서 0이 되려면 각각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 y의 값은 1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만 보자. 조심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별거 없어. 여기 보니까
y에 관해서는 얘가 있으니까 요 5y 제곱 이렇게 분리하시면 돼요. 4y 제곱에다가 플러스 y 제곱으로. 그래서 이 y 제곱은 이렇게 가져가시고 얘는 이렇게 가져오시고 그러면 해결이 되죠. 그래서 앞에 거 요 세 친구 가지고서 x 플러스 2y에 대한 제곱을 만들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요 세 친구 가지고서 y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얘도 0, 얘도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y, y의 값은 마이너스 갖다 넣어. 그럼 x 값이 나오겠죠? y 구하고 났으니까 x 값이 이제 존재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이제 요거 5번, 6번 두 개의 방정식을 오늘 잘 풀어야 돼. 정수 조건이다. 억지로 인수분해되는 10 곱하기 10은 정수꼴로 만든다. 실수 조건이다.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만든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공통근 하나만 하면 이제 끝나. 12시 10분 안 될 수도 있어. 빠르게 할 테니까 이 공통근 부분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요거 지금 정수 조건, 특수한 조건 내에서 부정방정식 푸는 거랑 공통근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복습을 해야 돼. 분명히 이게 숙제 내면 아마 못한다고 할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것만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해. 그렇다고 천천히 그냥 안 하고 갈 수도 없어. 왜? 진도는 빼야 되니까. 우리가 늦게 시작한 게 죄야. 중학교 때 선행을 하고 동생들 있으면 집에 가서 그래. 동생들 있으면 그냥 죽어라 잡아서 선행을 시켜놔. 그래서 내가 볼 때 고등학교 생활 편하게 하는 방법은 미리 하고 가는 것밖에 없어. 나는 지금 우리 초딩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다 끝낼 생각이야. 그래서 중2 때 끝내버리고 중3 때부터는 그냥 성적 나오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는 관리만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모의고사만 보면 되는 거지. 공부 안 하나 뭐 이거만 관찰하면 되지. 그럼 다른 거를 할 수가 있어. 지금 니네가 빨리빨리 안 해놓으면 이것도 나중에 하면 니는 잘 드러나는 내 말이 아마 맞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3학년 돼서 우리가 그래도 학종을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문제 풀이나 선행이나 이게 안 되어 있으면 3학년 돼서는 이제 학교 내신이랑 학종으로 끝이야. 수능을 보겠다는 준비가 같이 이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내가 넣을 수 있는 학교들도 가장 좋은 입시 방법은 모든 칼을 다 쥐고 있는 거야. 모든 칼을 다 쥐고 있는 거에 하나씩 내려놓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불안한 것도 이제 커지고, 그럼 불합격했을 때에 대한 어떤 대안도 점점 적어지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빨리빨리 내가 빠르게, 내가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열심히 잘 놀았으니까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이 생각으로 3년만 잘 버텨. 그러면 진짜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선생님이 학생 전문에서 내가 살아봐. 내가 어떤 학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냐가 평생을 좌우를 해. 나는 나의 친구들이 매우 자랑스럽다요. 내가 그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었던 거는 내가 공부 열심히 잘했었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괜찮은 학교들로 좀 가봐. 공통근, 오직 하나. 야, 공통근이라면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어차피 x값이 둘이 같다라는 거지. x에 넣은 값들이 같다라는 거니까 식과 식을 더하거나 빼건 간에 그 x값이 바뀌지는 않아. 왜냐면 똑같은 x가 들어가 있는 식인 거잖아. 그래서 요 식이나 요 식이나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식과 식을 더하건 빼건 간에 이 아이가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이 공통근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얘가 꼴보기 싫은 거죠. x값을 알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얘가 꼴보기 싫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식을 빼. 그래도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개수가 지금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얘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경우에는 둘이 빼버리는 거야. 그렇게 돼도 x값은 바뀌지 않아. 그럼 얘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x로 묶어주면 3-m의 x에 플러스 m-3이 0이 되니까 식 조금만 바꿔볼게요. 요거를 그래 뭐 3-m으로 하자. 3-m x에다가 3- 이렇게 바꾸면 마이너스로 바꾸면 공통인수가 생기니까 3-m의 x-1이 0이죠. 요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까지 가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의 문 과정. 식과 식을 빼거나 더한다 한들 공통근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두 식을 뺐어. 빼고 나서 예쁘게 정리하니까 곱하기 형태가 돼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 거야.
이 경우서부터 이제 확인만 해주면 돼요. 첫 번째 경우에는 m의 값이 3이 되는 케이스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공통근 x가 1이란 소리야. 이게 이제 공통근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 x가 이제 1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m에다가 3을 한번 갖다 넣어볼게요. m에다가 3을 갖다 넣으면 두 식의 하나의 식은 x제곱에 더하기 3x에 더하기 3은요. 이렇게 되고 이 식도 x제곱에 더하기 3x 더하기 3은 0이야. 이거 봐봐. 문제를 잘 봐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야. 근데 두 개의 방정식이 같다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근 모두 다 일치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는 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m의 값이 3이 되는 경우는 빼. 이거는 이제 틀린 케이스. 그럼 공통근이 1이군요.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요? x에다가 1을 갖다 넣는 거죠. 그럼 m의 값이 나오겠지? 어느 식에 넣었든 상관없어. 저 1이라는 해는 이 친구한테도 해고 이 친구한테도 해야. 그래서 어디다 넣든 상관이 없어요. 도연아? 그래서 x를 1에다 갖다 넣을게요. x를 1에다 갖다 넣는다고 했잖아. 이 때문에 1을 x에다 갖다 넣겠어. 1을 x에다 갖다 넣을게요. 1 더하기 3 더하기 m은 0. 내가 헛소리를 해도 헛소리인지도 구분을 못하겠지?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 자, 어떻게 왔는지 이제 다시 빼.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식을 뺐어. 왜냐면 뺀다 한들 바뀌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했어. 빼거나 더하거나 바뀜이 없다. 그래서 두 식을 빼서 식을 예쁘게 정리했더니 케이스가 두 가지 나오더라. 첫 번째 케이스는 m의 값이 3인데 요 m에다가 3을 갖다 놓고 두 식을 관찰을 다시 해봤더니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m의 값이 3이 되는 경우에 두 식이 일치해서 두 근 모두 공통근이 돼버리니까 일치하게 되니까 이거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공통근이 1인 케이스로 가서 x값에다가 1을 갖다 넣었어. 1 더하기 3 더하기 m의 값이 0이야. m의 값이 마이너스 4네. 됐다. 그래서 m의 값과 이때 공통근 1이죠. 뭐. 공통근 1이라고 했잖아. 그럼 m의 값 마이너스 공통근 1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 봐봐. 12시.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내가 잘 못하겠어. 그러면 오늘 한 부분들에 대해서 숫자 바꾸기만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숫자 바꾸기 풀었어. 그럼 표현 바꾸기까지 가는 거고 쌤 저 좀 풀려요. 그러면 개념 넓히기까지 다 풀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숫자 바꾸기만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표현 바꾸기까지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개념 넓히기까지 풀어보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 뭐 그건 개별차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12시 반부터는 직각이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연습을 해봐. 내가 잘 못하는 거 먼저 해. 잘 못하겠는 거.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이제 끄고